여러분 혹시 기본서 다 줄 그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네이버 밴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내일이 31일 종강이래요. 31일 내일 한 해가 끝나는 날이래요. 그래서 내일 강의가 오전 오후 합반이잖아요. 그래서 2시에 끝날 거예요. 2시에 끝나면 오후에 시루떡 먹는데요. 강의 끝났다고요. 그 떡을 먹어야지 된대요. 그렇다는데요. 저도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이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강의 끝나고요. 도망가지는 마세요. 알겠죠? 시루떡을 먹어야 된대요. 시루떡을 먹어야 된다는데? 아, 시루떡이 팥떡이에요? 시루떡이 팥을 펴서 있는 게 시루떡 아니에요? 그럼 팥 없는 건 무슨 떡이에요? 그냥 백설기. 그럼 팥는 콩가루는? 시루떡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망설기도 있고, 그냥 팥떡, 파래떡도 있고. 저는요, 전달받은 것이 시루떡으로만 전달받았는데. 시루떡은 시루떡. 예. 채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요? 보사떡을 얘기할까요? 보사떡. 시루떡. 제가 더 이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루떡으로만. 일단은 보면 알겠죠, 내일. 같이 연습을 확인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일단요, 먹을 거 먹고 한번 해보도록. 오늘은 피자를 먹고요. 얘는 시루떡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요, 어디로 오시냐면 점유권에서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안 했으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점유권에서요, 221페이지를 보세요. 기본서요. 221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여러분 어디냐면, 강의 노트에서는요, 43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는 221페이지요. 대부분 다 책들이 다 여러분 다 줄 다 그어져 있죠. 아, 그거 왜 없지? 아직 왜요?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예? 예? 아직 못 봤어요? 네, 올라오긴 왔는데 아직 그치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물권법 다 해서 월요일에 갖다 놨거든요. 아마 어제 해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네, 올라왔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책을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합격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거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몇 년을 이렇게 공부하든 사실 기본서가 어디가 중요한 거 줄거달라고 하면 사실 줄거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냐면 책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요. 논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되고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 다 줄거가지고 코멘트 다 해놨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학원 어느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공부하는데 편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간 2, 3년 공부한다 하는 것을 몇 개월 안에 단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정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냐 단권화를 한다 이렇게 단권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모는다 이 말이죠. 그 단권화를 해놓으면 항상 학생들이 뭐냐면 책을 처음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책을 사죠. 사고 나서 이 책 저 책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책을 다 정리하죠. 정리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면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한 좀 더 쉬고 그 다음부터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정리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거의 공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금 한 18만 명 정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 중에서 10명 내외일 거예요. 알겠죠?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책이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만 보더라도 아마 거의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안 돼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개론이 이제 조금, 학개론 줄이 막 그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겠죠?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이 원저자가 이제 체계를 구운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죠? 주어 부분과 서로 부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뭘 중요한 건지 이게 딱 포인트가 됐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이 그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 그어진 거 제가 가만히 아침에 오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지 않았나요? 그게 중요하단 말 아닌가요?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나는 그냥 누렇게 그냥 줄 쳐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호가 또 둥그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중요한 지문인 것, 그것을 아마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쭉 이렇게 한번 봤더니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그냥 찍고 이렇게 해놨더니 보니까 중요한 걸 좀 이렇게 그것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혹시 그 책을 그대로 줄을 그어온 사람 있잖아요. 줄을 그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학원에 그 실장한테 그 공부를 다 했으니까요. 그것을 맞게끔 자기가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내년 1월달 되면 여기서 학개론 유학을 해줄 거거든요. 몇 사람 학개론 지금 좀 공부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줄 그어놓으면 거기서 뭐죠? 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누가 줄 그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줄 그었어요? 아, 줄 그었어요? 조금이 아니고 다 줄 그어놓으면 책을 학원에 갖다 놓으면 바로 그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가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걸 세놓도록. 그러면 이걸 보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책을 해놓으면 줄 그어가지고 오면 학원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요. 그럼 그걸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거의 줄 다 그거 가요? 한꺼번에 나온 거. 그거를 여기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돌리신대요. 왜냐하면 그 줄이 쭉 그어져가지고 학생들이 봤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하고 그 책을 정리하면서 이런 그 내년 한 1월 중순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강의가 한 2주나 3주 정도 강의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학개론이 처음에 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민법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왔을 때는 민법을 제가 이렇게 오후에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개론을요 조금 먼저 정리를 조금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계산 문제 특강을 여러분 한다고 그랬죠. 2월 말이나 3월 초에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나중에 계산 문제 하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를 특강을 해줄 선생님이 자기 사이트에서 계산 문제만 또 이렇게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만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몇 번 이해를 시켜가지고 되도록 계산 문제를 좀 빨리 한번 다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직접 와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금방 쉽게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8문제인데요. 8문제 계산 문제 이거 풀지 못하면 이런 거 합격 못해요. 학생들 보면 계산 문제 8문제 포기하고 보잖아요.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100점을 시작을 해도 60점 맞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 20점 포기해버리면 최소한 8문제잖아요. 8문제 포기하면 20점 포기하면 80점부터 시작하잖아요. 80점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60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 65점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산 문제 8문제 중에서 7문제만 맞아도 80점 맞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1월부터 학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좀 이렇게 기출문제, 지문제가 이렇게 보면 이론 문제는 거의 60점 가까이, 50에서 60점 가까이 사이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점수가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요. 계산 문제 특강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2월 말에 하든지 3월 초에 하든지 할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1월 말에 할까, 2월 말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2월 말. 마지막 일요일 있잖아요. 개론이 다 끝나면 그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빨리 계산 문제 해가지고 특강을 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2월 말에 계산 문제 무료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서, 그분 계산 문제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7개를 맞을 거예요. 8문제 중에서. 알겠죠? 학생들이 말할 때 암산으로 6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냥 다 얘기한 건데, 그건. 이런 말 했잖아요. 거기, 인천 서부 거기, 이번에 73세인가 4세가 되시면 합격했죠?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계산 문제는 자기는 걱정 안 한다고, 학개론.
근데 읽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계산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쉽게 가르쳐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원래 학교론 선생님이 아니세요. 중기사법을 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강의 학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계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 문제는 무조건 8문제 중에서 7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요.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미국서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은요. 이것은 평원동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평원동에 있는 땅인데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국을 한 거예요. 기국을 해가지고 뭐라 하냐? 기국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내 땅을 돌려달라. 이것을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복자고요. 이 점유자와 관계 이것을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실을요. 수확을 3천만 원의 수확이 있거든요. 3천만 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요.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갑자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면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열받아 안 받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하냐? 이 의뢰 받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 땅을 못 쓸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것을 뭐라 하냐? 멸실하고 뭘 한다? 훼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실, 훼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인데 첫 번째요.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요. 이때의 과실이란 것은 어떤 과실이냐? 먼저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천연과실은 뭐를 천연과실이라고 하냐? 그것은 물건의 용법이에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산출물을 얘기해.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산출물을 뭐라 하냐?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에서 이 물건의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젖소죠. 젖소의 용법은 뭐죠? 우유를 산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우죠. 한우의 용법은 뭐요? 고기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천연과실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정과실은 말은 힘들지만 물건에요. 물건의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둘 다가 뭐가 되냐? 둘 다 물건이 돼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물건은 집이죠. 집을 1개월 동안 사용한다. 그럼 월세가 나오죠. 월차임. 그럼 이것도 돈이고 돈도 물건이고 집도 물건이죠. 그래서 과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요 1억을 빌려주죠. 1개월 동안. 그래서 이자를 100만 원을 받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시이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이 1개월 동안 고용이 돼서 임금을 받죠. 그럼 임금은 돈이지만요. 사람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정과실은 뭐냐? 시험이 안 나와. 천연과실은 뭐냐? 시험이 안 나오지만 천연과실이란 말은 이런 말이고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다. 이 정도만 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것을 우리는 뭐냐?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사용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정도 더 그 집에서 뭐죠? 기거하는 경우. 그러면 이틀 동안 더 사용했죠? 우린 것을 사용이익이다 이렇게요. 과실을 수취한다는 거죠. 수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점유자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것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점유자가요. 이 남의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점유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인 갑한테는 손해가 될 거 아니에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과실수취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수취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것은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그러면 선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첫 번째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 이것을 우리는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 이 말이죠. 본권 이걸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본권이라는 것은 여기요 우리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
요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과실을 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천연과실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천연과실이요. 근데 천연과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뭘 해야 돼? 수익을 해야지 여기서 과실 수치가 과실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 수치에서 과실한 것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점유하지 않은 것 빼.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빼.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그런데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뭘 해야 한다? 사용 수익을 하지 않죠? 점유권은요. 그래서 빼.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소유권은 뭐를 해요? 소유권?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하죠? 그러니까 되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사용 수익, 용의물권이니까 되죠? 유치권하고 질권은 뭐죠? 담보물권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들어가냐? 채권법에서 임차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다고 할 때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얘기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전세권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오신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의 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유자라고 오신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럼 을은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든 말든 아무튼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주면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민법을 배웠으니까요, 술이 만취했다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의사 무능력자고 계약을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술이 만취가 됐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이것을 201조다 이렇게 201조.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선의는 과실을 수취하는데 악이에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악의의 점유자는 또 누구냐? 여러분, 이거 폭력이죠. 폭력이나 은비의 점유자, 폭력이나 은비의 점유자도 악의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뭐라 나왔냐? 전항의 규정은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전항의 경우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도 준용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누구하고 똑같이 본다?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본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가 과실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데요, 고의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런 대가를 또 뭐를 하냐?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과실 없이 수취를 못했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그러면 대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요, 법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2조가 뭐냐? 202조는요, 점유자가요. 점유자가 뭐를요? 점유물을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사유. 그럼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귀책사유죠. 귀책사유로 또는요 고의로 또는요 과실로 이 말이죠. 과실로 일부러 이런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책임 있는 사유로 뭐래냐? 멸실하고 훼손을 시켰다 이 말이죠. 멸실훼손했을 때 이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부러 멸실했어. 그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때는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점유할 때 선이었고, 그 다음에 점유할 때 자주 점유였다. 그러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의였거나
그 다음에 자주가 아니고 타주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보를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선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주점유고 악이라고 해서 언제나 타주점유가 아니다. 선이면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선인데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인데 악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현존, 이것을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요 뭐라고 나오냐? 선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선의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다 이렇게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다. 이런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요. 선의 전부를 반환해요. 선의인데 자주이면 현존이고 선의인데 타주이면 손의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느 한다? 현존 이익이다, 손의 전부다. 여러분요, 현존 이익이죠. 동네 사람들 왜 현존 이익이에요? 왜? 동네 사람 얘기 한번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가라?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선이란 말이 있지만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럼 자주로 가는 거죠. 아무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자 현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203조요. 203조가 있죠? 203조가 뭐냐? 여기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여기 비용이란 말 있죠? 이런 비용은 뭐예요? 이 비용이란 것은 선의 점유이고 악이 이거를 불문하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불문하고 청구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요치권 행사할 수 있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 203조로 가는 것은 뭐냐? 203조는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차는요 몇 조로 가냐? 626조로 가는 것이고 전세권이다.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법률 관계가 없다.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절도범이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에요.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그때로 몇 조로 간다? 203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03조에서 비용상환 청구할 때 이때 비용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여기 하나를 잘 보면 된다. 626조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단 말이죠.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 가로 요거 닫고 203조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린 걸로 나왔고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요거 닫고 626조 이렇게 해서 맞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203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간다? 그것은 626조 자기 법률 관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없을 때 몇 조로 간다? 203조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203조.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3조에서는 뭐가 있냐? 203조는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익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필요비는 통상적인 필요비가 있고 특별한 필요비가 있고요. 이렇게요.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죠. 이런 과실은 누가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는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가 하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죠. 이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특별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하든 유익비 과실을 수취하든 이 두 가지는 뭐를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반환 청구 안 되죠? 이건 반환 청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요. 통상이고 이것은 특별이고 이렇게 이건 유익비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환 청구가 안 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은 선의 점유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상의 필요비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계가 마모가 됐다. 그냥 기계가 고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기계가 마모되면 어떻게 돼요? 마모되면 뭐라면 돼? 수리해야죠. 알겠죠?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마모가 되면 교체해야 되죠. 교체를 하고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한다? 수리를 해야죠. 교체나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익이란 건 뭐죠? 유익은 목적물을 계량을 해야 돼요. 계량을 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사법시험에 뭐라 나오냐? 구식 부엌을요 신식 부엌으로 계량했다. 그걸 유익비라고 그랬어. 구식 부엌 뭐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잖아요. 신식보는 어떻게 해요? 서서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간다. 그것을 가치가 현존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투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입하는 비용이요. 비용이나 또는요 증가액이 뭐죠? 이런 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초과 지분으로 돼 있다. 건물이요. 초과 지분으로 돼 있다. 초과 지분으로 돼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요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기와지분으로 했더니 1,000만 원짜리로 누군가가요 2,500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용을 얼마 들어갔죠? 1,000만 원. 증가액은 얼마? 1,500이 증가했잖아. 이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회복자요. 회복자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이 말이 중요하죠. 회복자로 누구라 하냐? 소유자죠. 소유자. 저기서 회복자로 누굴 얘기해? 소유자를 얘기하죠.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으면 이 유익비는 우리 민법에 있는 거 다 전부 다 똑같아.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유익비는 뭐죠? 회복자의 청구,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어.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는 것은 돈 갚을 날짜 변제기를 뭐 한다? 연기해준다. 변제기를 연기한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돈 갚을 날짜를 법원이 변제기를 연기해 줄 수 있어. 누구의 선택에 청구에 의해서?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 유익비에 관한 것은 우리 민법의 전부가 똑같아요. 유익비는 어디에 나오냐? 먼저요 전세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나오고 전세권, 유치권. 그 다음에 또 여기요 뒤에 가면 임차권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요 우리가 또 어디냐? 환매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필요비, 유익비 나온 것 중에서 유익비는 우리 민법의 처음부터까지 다 똑같아요. 뭐냐? 첫 번째 목적물을 계량하는 거고 가치가 현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요.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요. 투입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하죠. 그럼 변제기를 연기해 준다는 말이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전부가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203조에서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를 나눈다. 통상적인 필요비는 고장이 났거나 마모가 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모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교체하면 돼. 고장됐으면 뭐가 하면 돼? 수리하면 돼. 이것만 딱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뭐라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소유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유권.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은요 230페이지 기본서예요. 소유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는요 물권법 강의 노트 45페이지요. 거기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요 소유권을 이제 보면 우리가 먼저 물권을 한번 보시죠. 물권은 뭐가 되죠? 물권은 이렇게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여기 이제 본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권에는 또 소유권하고 뭐가 있다?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합해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기본물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본권하고 구별이 되는 거지 소유권하고 구별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은 뭐냐 이 말이죠. 소유권은요 법률의 범위네요. 법률의 범위네. 알겠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네. 다 달라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뭐라냐? 소유권은 뭐죠? 타인의 목적, 자기 것을 뭐한다? 점유하죠? 점유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뭐란다? 수익하고요. 수익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완전한 물권을 뭐라고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한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뭐라냐?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죠.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완전한 물권인데요.
이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소유가 처분이 다 있죠. 한꺼번에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혼일성이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섞여 있다 이 말, 믹싱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 자체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은 언제나 완전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질상, 완전한 하나, 그것을 우리 뭐냐? 소유권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의 탄력성은 어디에서 자세히 나오냐? 공유에서 세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기소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죠. 그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유문하죠. 점유문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처분만 하죠. 이것을 뭐라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질권과 저당권, 여기서 유치권이 있죠. 이 유치권을 뭐라냐?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합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약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용인권이죠. 용인권은 뭐가 있죠?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요 뭐라 한다? 여기서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죠. 일부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란다?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보면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 있죠. 이게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의 범위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층을 을한테 만약에 을한테 전세를 준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1층에 들어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1층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층하고 3층만 써야 되죠. 원래는 소유권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으로 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고 있죠.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이 밀어 올리니까요,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임에 반해서 제한물권은 완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또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 갑은 타인이라고 해요. 타인. 그래서 타인이에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뭐냐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타인의 물건을 전세권에 의해서 이만큼을 뭐한다? 제한하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물권은 자기 토지나 자기의 건물에 제한물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단 말이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권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한물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한물권은 뭐냐? 타인. 갑이라는 사람의 물건, 동사면 동산,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해서 타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하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다. 타인의 물건. 왜냐하면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질권은 타인의 동산,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한다? 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이에요. 타인.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 타인의 토지. 이런 말이 꼭 따라다닌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제한물권을. 그런데 소유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되는 것이죠. 소유권은요.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고 전면적 지배성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먼저 뭐가 있냐?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취득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는 동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있고, 선의취득.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공동소유 이렇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큰 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상린관계, 취득시효, 선의취득, 공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그만 게 뭐가 있냐면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첨부. 첨부는 뭐가 있냐면 부합, 호나,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죠.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등, 유실물,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부하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금방 이것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취득시효하고 여기 공동 소유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상린관계가 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요 상린관계 있죠. 상린관계가 관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첨부 있죠. 첨부하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있죠. 이런 것은 사실 공부 내용이 거의 얼마 안 되고요. 특히 첨부 같은 것은 어디서 우리가 주로 나오냐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에서 부정을 매수하고 지상을 매수, 저당권에서 저당권 해놓 범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 등 매장 발견 뭐 이것은요 거의 뭐 시험에요 감옥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는 뭐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한 2년, 3년?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 상린관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상린이라고 해서 뭐냐면, 먼저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본단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그래야지 여러분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죠. 이 토지가 갑의 토지고요. 여기가 을의 토지잖아요. 갑하고 을의 토지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죠. 서로 토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 인접해 있죠. 인접. 그래서 서로 상자를 쳐서 상린이다. 이렇게 상린. 서로가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돼요. 상린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로인데요. 공로 길인데요. 여기 이 땅은 어디요?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놨죠. 알겠죠? 여기는 늑대가 살고 여기는 호랑이가 살고 여기는 악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하면 맹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 공개념의 원칙에 의해서요. 우리가 자원이라는 것은 유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경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길을 내달라.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위토지. 주위토지. 뭐다? 통행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을은 남의 땅을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보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죠. 보상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이것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 말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비용을 받아가야지.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요, 이것을요, 이 길을요, 폐쇄하면 된다 안 된다? 길을 폐쇄하면은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보상을 했죠? 을이 보상을 했으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그러면 허락받은 자가 누가 있겠죠? 허락받은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걸어 다닐 때는요, 갑한테 손해가 많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적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을이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이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쪽으로 길을 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온천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자기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이쪽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토지예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을의 편의만을 위해서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을이요, 만약에 갑의 토지를요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혼자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 지배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만약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갑은 인도 청구를 하는 거죠. 나한테 반환해라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나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갑은 인도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두 가지로 다 시험에 나와. 하나는 인도 청구가 되는 것, 하나는 인도 청구가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도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 통행하는 것이냐? 항상 통행은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통행해야 돼.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통행을 해야 돼. 현재 맞게끔.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끔 하니까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폭은 4m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법에요. 그런데 4m를 반드시 인정할 것이 아니고 현재 맞게끔만 인정하면 돼. 현재 걸어만 다닌다 그러면 2m만 해도 되잖아요. 차가 다녀야 된다? 아 그러면 4m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차가요 조그만 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일러 큰 것들이 들어다닌다 그러면 한 5m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해주면 되지, 건축법에 4m라고 돼 있다 해서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새롭게 도로가 공로가요 여기요 새롭게 나중에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개설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은 이쪽으로 가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쪽 길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도로는 폐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통행로가 있어요. 그럼 이미 통행로가 있잖아요. 이미 통행로가 있잖아요. 이미 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길이 여기 통행로가 있어.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걸어만 다니까 길만 있어도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 자동차가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있다가 할지라도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런데요 여기요 장차요. 장차의 이용상,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미리서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미 있는 거 그건 돼. 알겠죠? 근데 미리 만들어 달라? 그건 안 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정답으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뭐라 나왔죠? 권리죠. 권리에 대해서 만약에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건 제거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다 길을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요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돌담이 이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락받은 거. 허락받든 말든 이쪽으로 일단 길을 내기로 했죠. 그러면 이 돌담은 무조건 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진흙밭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흙밭이다. 그러면 여기서요 다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웃기죠? 다시 다른 데로 길을 만들 수 있고요.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모래를 깔 수도 있고요. 자갈을 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 계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를 심지어 개설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이러면 보면 알겠지만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것을 그냥 줄거 가지고 암기하면 여러분요 그냥 잊어버리니까요. 주의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통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 토지가 원래 갑의 단독 소유일 수 있고요. 이 토지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이 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해. 일부만을 양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양도하면서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땅을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나누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고 맹지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부 양수로 받은 사람은 갑이 양도를 하기 전에는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양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여기다가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되냐? 여기서는 무상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야. 무상통행권. 일부 양도 당사자는 무상이다.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갑을하고 공유했는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맹지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갑하고 이렇게 맹지가. 그러면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분할 당사자인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무상통행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A한테 처분하고 이걸 특정승계인이라고 얘기하죠. 특정승계인. 여기 을은요 이렇게 B한테 처분했죠. 이걸 특정승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특정승계인하고 갑하고 특정승계인하고 갑하고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의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양도 당사자 간, 그 다음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뭐가 된다? 무상이 되지만 무상. 알죠? 승계인 간에 뭐가 된다? 유상. 그럼 여기에 시험에 잘. 그래서 일부 양도와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생긴 경우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무상. 그런데 승계인은 뭐? 유상. 승계인은 뭐? 유상. 그 다음에 통행권은 이렇게.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딱 보면은 뭐가 되냐?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어떻게 땅이 어떻게 서로가 뭐가 되어 있다? 인접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접. 알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상린관계에서 그림만 가지고요. 그림만 가지고 한 3개 정도만 그림을 보면 돼요. 금방 뭐 끝나는 건데요. 피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그냥 봐봐. 그냥 소유권이 있고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달라 말이. 알죠? 211조, 212조 다르다고. 그냥 소유권은 뭐냐? 법률의 범위네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 이게 말이 달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뭐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상하. 그래서 우리 땅에 보면 지하실 판다 안 판다? 파죠. 그러니까 땅 속에. 공중으로는요, 내 멋대로 올라가면 안 되죠? 어디에서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회법 보면 용적률 막 이런 건폐율 그 건축법 같은 거 보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게 다 뭐예요? 다 그게 바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얘기 아니에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이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지었죠? 물론 뭐 3층, 4층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이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건물 면적이 줄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넓어지면 어떻게 돼? 단층으로 층수가 어떻게 돼? 커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뭐냐?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의 토지가 이렇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 이렇게 경계가 있다면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수목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목뿌리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목근이다 이렇게 얘기해. 목근이다. 수목뿌리를 목근이다 이렇게 얘기해. 목근.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어오죠. 그러면 을은 그냥 임의로 제거해버려. 임의로 제거. 바로 그냥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요 가지가 넘어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수목가지야. 모가지 아니에요. 수목가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수지라고 그래. 수지. 무슨 수지인가? 그 수지 아니에요. 알겠죠? 수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 먼저 제거를 청구를 해요. 제거를 청구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면 제거를 먼저 을이갑한테 제거라고 해. 그런데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을이요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를 해. 그래서 항상 시험은 뭐냐면 이걸 바꾸는 거죠. 뿌리가 넘으면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상린자가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요. 뿌리는 OX, X죠. 가지가 넘으면 상린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OX, X죠.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닌데 중요하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상하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요. 경계표, 담 이런 것을 하죠.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설치 비용하고요. 여기 측량 비용하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하죠? 설치 비용은 절반이에요. 절반. 알죠?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죠.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청구할 수 없냐? 분할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담을 어떻게 분할하겠어요? 원래 우리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측량은 뭐를 측량한다? 면적, 토지를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경계잖아요, 경계. 경계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신축.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하실, 이런 구거 같은 거 파는 경우가 있죠, 지하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뭐냐면 지하시설, 물에 관한 거, 물에 관한 지하시설. 지하시설하고 지하실하고 다르죠. 지하실 또는 저수지를 판다 이 말이죠. 이거하고 물, 오수라든가 하수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우물 같은 거 알겠죠? 땅속에다 버릴 땅속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유리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경계인데요.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하냐? 가장 돌출된 부분 있죠?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경계까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이렇게. 반 미터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실이죠? 지하실은요, 깊이가 이렇게 H죠? 깊이. 그럼 얼마나 떼야 돼요? 얼마 떼면 깊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 그럼 만약에 3m를 판다, 지하실을. 그러면 1.5m 이상을 떼야 된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요, 물이죠, 물 땅속에다가요, 오물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오수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거 땅속에다 버릴 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을 떼야 되고요. 그럼 여기요,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옆집, 앞집을 이렇게 쳐다보면 돼? 안 되잖아요. 쳐다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면 시설이다. 그래서 앞을 보는 것을 차단한다 이 말이죠. 차면. 그럼 여기서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그래서 2m 이내일 때, 2m가 안 될 때는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서 지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지하실을 팔 때는 깊이의 반 이상을 떼야 된다. 신축할 때는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반 미터 이상. 만약에 반 미터를 이상을 떼지 않고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이 돼버리죠.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거나 완성이 됐거나 1년이 경과했거나.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왔냐? 건물이 완성됐더라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완성되면 철거 청구 못해. 1년이 넘으면 철거 청구 못해. 둘 중에 하나. 이해됐나요?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지금 건물의 신축, 이걸 242조라고 그래. 242조하고 여기요 지하시설 244조라고 그래. 이 두 가지는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원래 이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반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판례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상린관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내일 다시 강의 있죠. 그래서 내일 강의할 때는 어디를 보냐면 소유권 있죠. 소유권에서 여러분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보면 취득쇼라고 이런 지금 나와 있나요? 그래서 취득쇼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볼 거냐면 아마 지상권까지 아마 취득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취득쇼가 보통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까지 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무슨 알겠죠? 그것은요, 1월 2일 있죠? 1월 2일 날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알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뭐라 그러면 상가 임대차 있죠? 밥 먹고 나서요, 상가금 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 상가 임대차하고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요 2차 시험에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이요. 상가 건물은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 중개사 공시법 있죠? 공시법에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법은 우리 민법하고 여러분 또 공시법 있죠? 거기서 가등기 담보법 약간 또 논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요 같이 설명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요 상가금 임대차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우리가 주택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루 잡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집합권법 있죠? 집합권법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